반갑습니다. 2016년 6월 23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년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의 요괴들, 그리고 최연소 살인마 메리벨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요계의 귀신들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혹시 지금 다시 듣기로 보시는 분들은 얘가 왜 시작부터 한숨을 쉬나 하시겠는데, 사실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0분, 20분이 넘었었어요. 근데 리액션을 하던 도중에 이 아프리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되는 바람에 런타임 오류가 떠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함께 해주셨던 분들 어리둥절 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신에 다시 보기는 첫 번째 이야기를 더 빨리 들을 수 있겠네요. 한량님, 어이구,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한량님의 팬클럽 가입 환영하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한량님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선물로 완벽 그 자체. 내 심장이 디근디근. 내 심장이 심쿵. 캐니플마 하트비트. 감사합니다. 한량님 통큰 팬가입 고맙습니다. 한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량님. 팬가입, 통큰 팬가입. 한량님께서 완벽 그 자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량님. 842번째요?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842번째가 됐지?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 이해합니다. 리이조님 감사해요. 결이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인사 못 드린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전체 강퇴. 전체 강퇴라니요. 나도 강퇴된 거야. 나도 강퇴된 거야. 아유. 쭈이님은 스스로 강퇴된 거고. 아유, 한단태님 어서 오세요. 오시마자 109개 고맙습니다. 한단태님 오시자마자 109개 선물을 백구하게 109개 주셨어요. 한단태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단체로 강퇴가 되는 거 정말 많이 당황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라비라비. 안단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의 요괴들, 우리 그동안 다른 나라의 괴생물체나 요괴들에 관련해서는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한국의 요괴들은 장사 한 번 말고는 방송에서 딱히 다룬 적이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의 요괴들 1부, 2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못 다 소개한 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어송 추천으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발. 추천, 추천, 칠천, 칠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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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천, 칠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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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들 도와주세요. 추천 추천 눌러줘요. 제발요. 추천. 한국의 요괴들.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존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다른 나라의 요정이나 괴물 또는 요괴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것도 아닌 한국에도 많은 요괴들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왔고 선조들과 더불어 살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미 많이 알려진 요괴의 새로운 사실 또는 알지 못했던 존재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거구귀. 거구귀는 윗입술이 하늘에 닿고 아랫입술은 땅에 닿을 만큼 커다란 요괴로서 비범한 인물을 만나면 청의 동자로 변신하여 그를 보조하고 수호하는 존재로 변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요괴는 아니지만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고 뚝심이 있는 자인지 시험하는 요괴일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일화로 조선시대 신숙주 또한 거구귀를 만난 인물 중의 하나로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성균관으로 가던 중 거구귀와 조우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혼비백산 도망간 신숙주의 친구들과는 달리 신숙주는 거구귀의 입속으로 들어가 청의 동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신숙주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고 이후에도 청해동자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순새. 금순새는 제주도 토속요괴로 주쟁이라는 제주도의 우장을 뒤집어 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금순새에서 새는 제주도 방언에서 사악한 기운이나 원통하게 죽은 원혼을 뜻한다고 합니다. 금순새에게 당한 사람은 우장을 닮은 무언가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줄로 자신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3자가 볼 경우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 스스로 줄을 구해다가 자신의 목을 조이고 결국 나무에 줄을 걸고 목을 매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즉 금순새는 평소엔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며 사람을 홀려 자살하게끔 만드는 정신 지배 능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절한 다음에 제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봐선 지배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며 동행한 사람이 제때 구조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순새는 사람을 홀려서 자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해를 가하진 않으며 홀린 즉시 목을 매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순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향의 요괴로서 일반 요괴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과는 달리 금순새는 낮에 활동하고 있으며 혼자 있는 사람을 홀려 자살하게 만드는 악독한 요괴라고 합니다. 묘두사. 묘두사는 고양이 머리를 한 거대한 뱀요괴입니다. 묘두사는 송도기의 출전의 괴수로서 이름에 걸맞게 고양이과 동물, 즉 호랑이나 삭, 고양이 등의 머리를 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구멍 속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요. 새들이 왕처럼 섬겼기 때문에 한번 굴 밖으로 나오면 까마귀가 울어대고 새들이 모여들어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묘두사는 특이하게도 푸른 연기를 내뿜는데요. 이 푸른 연기는 병을 고치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자들이 이 연기를 쐬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바위 구멍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묘두사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등의 사람과 매우 가까이 지내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단의 진서 땅에 있는 화장사 사람들은 묘두사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폐해가 크다고 판단한 박만호라는 사람이 묘두사를 화살로 쏴서 죽였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불가사리. 불가사리의 이름은 불가살이, 곧 죽일 수 없다는 뜻, 혹은 불가살, 불로 죽일 수 있다는 뜻, 두 가지 모두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만화에서도 나올 만큼 북한에선 널리 알려져 있는 요괴입니다. 불가사리는 구전 전설과 동화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곰의 몸, 무소의 눈,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범의 다리를 가졌습니다. 불가사리는 무쇠나 강철 같은 단단한 금속을 먹는 것을 좋아하며 때문에 설철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굴이나 대나무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다고 하네요. 불가사리는 먹은 만큼 성장하는데요. 특히 강철 같은 금속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털은 바늘 같고 피부는 철갑에 준하는 강도를 가져 화살이나 칼, 창 등의 날붙이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날붙이들이 무뎌진다고 하네요. 불가사리의 성격은 온순하고 순박하지만 힘이 아주 세서 성벽을 두부 으깨듯이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대부분의 괴물이 음기를 가진 데 반해서 불가사리는 강한 양기를 가져 악몽이나 사기를 내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사의 용도로 처마에 도깨비 대신 새겨 넣기도 하고 나무 조각에 그 형상을 새겨 부적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불가사리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그 특성들이 전부 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가사리는 음양오행에서 화극금, 즉 불이 금속을 이기는 원리, 이 화극금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 강력한 불길에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사리가 등장하는 전설에서는 보통 지나가는 현자가 불이 약점이라고 알려주고 그 조언을 적극 수용해서 불을 이용해 불가사리를 잡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극을 씹어먹고 불에 피해를 입지 않는 불가사리로도 나오는데 이 경우 불을 붙이면 불가사리가 불덩이가 되긴 하지만 피해는 전혀 입지 않는 데다가 불덩이가 된 채로 민가에 달려들어 오히려 피해를 더욱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리가 등장하는 전설은 중이 부적 하나를 건네주면서 불가사리에게 붙이라고 조언했는데 정말로 부적을 붙이자 불가사리가 그 자리에서 그동안 먹었던 모든 쇠붙이를 쏟아내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조각하는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서 소개해드린 불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불가사리, 그리고 불에 강력한 피해를 받는 불가사리와는 또 다르게 불을 잡아먹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뚝을 지나가는 불씨를 원천 차단하고자 불가사리를 조각한다고 전해지네요. 불가사리 이야기의 서사적인 구조는 아기장수 우투리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괴이한 탄생과 비상한 행동, 조정에서 토벌을 명한다는 점과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흡사하며 이는 곧 불가사리 역시 아기장수처럼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둑신이, 어둑신이 또는 어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둠을 상징하고 어둡지 않으면 힘을 전혀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커지는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커져서 사람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어두운 산길 등에서 등장하는 요괴로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진 공포를 먹고 불어나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을 해친다고 하네요. 북한 말에 어둑선이는 올려다볼수록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겁을 먹고 시작하면 점점 더 용기를 잃고 겁을 더 먹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는 어둑선이의 특징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괴는 행동적인 특징으로 보아서는 정령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둑선이는 주로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길목에서 나타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서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지나가다 이 어둑신이와 딱 마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밤길에 아이가 말도 않고 홀로 서 있다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겁이 날 만한데요. 게다가 상대가 갖고 있는 공포나 두려움의 크기만큼 제 몸집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불어나고 또 그 몸에 더 무서워지고 결과적으로 어둑선이는 집채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크기가 커진 것을 두고 어둑선이 커가듯 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눈을 떼려고 해도 공포에 압도되어 계속해서 어둑선이의 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둑선이가 커지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커진 몸집이 어둑선이가 사람을 깔아뭉개서 압살을 시키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네요. 어둑선이를 몰아내는 방법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어둑선이의 눈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둑선이는 이내 몸집을 키우는 것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선을 내려 어둑선이를 일부러 낮추어 보면 어둑선이는 점점 작아져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엔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는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이 나서 몸집을 불리다가도 상대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보면 기가 죽어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로 제법 어둡다, 북한 말로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다의 의미로 쓰이며 북한에선 여전히 어둑선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속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의 요괴들 1부 듣고 왔습니다. 참 몰랐던 요괴들이 많이 있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거북이, 그순새, 묘두사 그리고 불가사리, 어둑신이를 보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순새는 제주도 말로 지붕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푸라기, 그러니까 그런 초가집의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구나. 파라따라님 어서 오시고요. 재밌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마코님 어서 오세요. 훈훈한 목소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둑선이 저 본 적 있어요. 정말요? 그림은 베베님이 그린 거예요? 아니 베베님이 퍼오신 거죠. 의지님 어서 오세요. 신선하죠. 예. 게임에서 봤어요. 산 올라가다 무덤 지역에서 오 실제로 보셨구나. 술기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롤롤로님 반갑고요. 나이안나님 재밌어요? 부산 원숭이님 어서오세요. 네, 부산 원숭이래. 불가사리랑 어둑선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난 이거를 부산 원숭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읽으려고 그랬어.
어둑신이 그림 진짜 예쁘네요. 잘 그렸죠. 어떤 분이 그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그리셨네요. 술이 올라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꾸꾸꾸꾸님 주무세요. 모바일 버퍼가 심각해요. 어찌 짱돌이님 어서오세요. 잠자러 왔습니다. 예, 푹 주무세요. 하유 프리지아스님 스티커 3개 선물. 헬로 BJ 최상. 감사합니다. 예, 불가사리는 북한 영화도 있었죠. 그죠? 예. 소희님 반갑습니다. 신급 요기라서 엄청난 요기래요. 신급 요기예요. 유성님 스티커 1개 선물 또 최싹 감사합니다. 몰랐던 정보 알게 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묘두사는 이름 그대로 고양이 머리 뱀이군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 그죠? 약간 비슷했죠. 불가사리하고 어둑선이는 웹툰하고 동화책에서 본 적이 있네요. 선영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무사히 잘하고 왔답니다. 예, 재밌었어요? 요즘 밤에 퇴근하면 1시간 정도 걸어오는데 어둑선이 만나는 거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의지님 어서오시고요. 방송 오랜만에 보니까 선님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속의 도대님 어서오세요. 어둑신이는 어둠의 신이라고 신급요괴. 그것도 신급요괴. 신급요괴가 많군요. 몽카꿍님 어서오세요. 묘두사는 처음 듣네요. 북한 영화 불가사리 납북된 신상옥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보여주신 그림과 달리 코가 긴 개 모습이 아니라 고지라같이 두 발로 서는 공룡 같은 모습으로 나오죠. 예,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 요괴들이 잔뜩 있네요. 그죠? 예. 요괴가 단순히 상상만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겠죠? 예. 보면은 그냥 상상뿐인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목격담도 꽤 있고 전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는 아기를 형성한 요괴라네요. 엄마가. 그렇죠. 막 거북이 약간 그림도 아까 봤을 때 약간 좀 먹개비스러웠잖아요. 그죠? 약간 아귀의 좀 뭔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괴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 요괴보단 순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정감이 있죠. 모든 요괴가 나쁜 게 아니라 착한 건가요? 나쁜 요괴도 물론 있지만 뭔가 사람을 해친다기보다 그냥 모습 자체가 귀괴한 요괴들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요괴들도 있고 네, 착한 요괴도 있죠. 요즘 소설 때문에 신화를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잔인한 게 많네요. 신화들이 오히려 이런 우리 괴담이나 범죄보다 더 징그럽고 잔인한 게 많아요. 찾아보면. 안단테님 아드님이 장염인 거예요? 어떡해. 예, 여러분들 12시가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랑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아랑님 843번째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나쁜 사람들을 주로 혼내주는데 일본 귀신들은 불특정한 다수들을 테러하죠. 의진님 교통사고 났었어요? 어디 많이 다쳤어요? 입원했었구나. 지금은 괜찮나요? 다음에도 요괴 이야기인가요? 예, 요괴 이야기 2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 보니 12시 넘은지도 몰랐네요. 저도요. 몰랐네요. 불가사리라고 할 때 순간 외국 영화 불가사리가 떠올랐어요. 상상인 것도 있고 보통 엄마가 지어낸 요괴가 많을 듯. 엄마가 지어낸 요괴라니. 요괴는 단순히 상상이에요. 거의 옛날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요괴로 착각하다가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요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글쎄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물론 그냥 단순한 상상의 요괴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요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도깨비 같은 경우 특히나 북한 영화 불가사리에선 불가사리가 탄압받는 백성들 편에 서서 폭군 영주를 처치하는데 소개해 주셨듯이 금속을 너무 많이 먹자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불가사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 그거 좀 약간 슬프다. 백성들 편에 서서 폭군의 영주를 처치하는데 금속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백성들이 그걸 조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슬프다. 지금도 병원이에요? 의지님 얼른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안단테님 에핑계로 내일 월찬했습니다. 병원 교대하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단테님 힘내시고요. 무엇보다 아기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아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이구 나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 생활 꽤 길게 했었거든요. 많이 다치신 건가요? 라고 한양님께서. 엄마가 지어낸 여기는 망태할아버지? 망태할아버지도 꽤 역사가 깊죠. 아니다, 역사가 깊진 않구나. 망태할아버지는 약간 그 6.25 그 전후로 그때 나왔죠. 망태기에 그 막 고물 줍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 망태기에 담아간다고. 장산범이 생각나네요. 장산범은 뭐 제대로 다뤘었죠. 아예 특집으로.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베베님 지금 나도 정신이 없는데 베베님도 정신 없어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적응해 가고 있는데 얼른 적응하십시오. 우리 적응합시다. 오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정신이 없던 원인을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까 우리 귀담님이 저에게 매니저 채팅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20분에 방송을 켜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덩을 처리하고 왔거든요. 왠지 그게 오늘의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방송을 먼저 켰어야 됐는데 저는 왜 먼저 급덩을 처리하고 왔을까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덩이라고 하세요. 뭘 새삼스럽게 덩이라고 합니까? 아유, 저 아줌마 진짜. 자, 한국의 요기들 2부 이어서 들을게요. 두둠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 제가 방송을 켜다 말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추천송 뭐 들을까요? 에미야 추천. 이걸로 갈까요? 여러분, 요번 이야기는 그냥 채팅창 얼리지 말고 볼까? 한국의 요괴들은 뭐 딱히 이렇게 무섭거나 하지 않으니까. 엘사? 엘사요? 상어는 방금 했고. 이러다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나오겠네요. 엘사? 알았어요. 엘사를 또 엘사 지난 시간에 쭉 했었는데 원하신다면 에미야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 더 가능하거든요.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둘기야 추천하자. 쿠쿠쿠쿠. 공포라디오 한다. 언니 공포라디오 들을래? 제발 좀 나와봐. 왓썹의 공포라디오 같이 듣자. 나 혼자 무서워. 미스테리도 하고
겁나지려 기저귀 챙겨와. 공포라디오 들을래? 추천만 눌러줘도 좋아. 꺼져, 역행 볼 거야. 에이 슈발. 골출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의 모든 문명에서 등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원이지만 그러한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허나 불가능하다고 꿈을 안 꿀 수가 없는지라 사람들은 상상으로나마 죽음을 극복한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데드라고 불리우는 존재로서 흔히 알려져 있는 좀비죠. 한국에도 죽었다가 되살아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되살아났다라는 것은 염라대왕을 만나고 멀쩡히 되살아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불완전하게 되살아난 이른바 언데드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들을 무덤귀 또는 골출귀라고 불렀습니다. 골출귀란 피부가 썩어 뼈가 밖으로 드러났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고요. 해골과 좀비의 중간 단계 정도로 부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장을 멎게 할 수 있는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가 골출귀로 회생하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손톱 등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더욱 무서운 형상을 지니게 되죠. 다만 골출귀는 좀비나 강시와는 달리 인간을 잡아먹거나 해치는 일은 하지 않고요. 동시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데요. 시체가 움직인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고 심하게는 심장이 멎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출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골출귀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무덤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 무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훼손되게 되면 죽은 자가 편안히 사후세계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몸의 주인인 혼백이 다시 돌아와 시체를 일으켜 무덤을 고쳐달라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골출귀의 몸은 아주 잘해봐야 부패한 시체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골출귀가 등장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덤의 봉분이나 관이 무너지는 경우. 두 번째, 자손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경우. 세 번째, 관에 물이 차는 경우. 네 번째, 비석이나 상석, 드물게 주변의 나무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인위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덤이 파헤쳐진 경우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골출귀는 악의를 가진 요괴나 악령은 아니기 때문에 원혼을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퇴치하려고 한다면 악령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골출귀를 다시 저승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덤을 다시 복원시킨 뒤에 원혼을 풀어주는 제사 또는 구술하면 된다고 합니다. 털옥손 귀신. 거제도 인근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물귀신 혹은 요괴인데요. 털로 뒤덮인 거대한 손만 배전으로 드러내어 뱃사람들을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부위는 노출시키지 않고 털로 뒤덮인 거대한 손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때문에 몸의 다른 부분의 형태는 알 수가 없으며 오로지 털옥손만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털옥손 귀신은 어느 물귀신이나 지방령과 유사하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구역 내에 배가 들어올 경우 배전에 손을 올려 희생자를 찾는데요. 주로 배 외곽에 위치한 부주의한 사람을 노린다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커다란 손으로 목표물의 머리에 있는 상투를 더듬기 시작하는데, 이는 상투를 튼 남자가 필히 착용하고 다니는 동곳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항시 자신의 몸과 함께 있는 물건엔 영원히 깃든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동곳을 빼앗기는 것은 성인 남자에게 있어 영혼을 빼앗기는 것과 동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터럭손은 동곳을 빼앗아 목표를 제압한 뒤 손쉽게 물속으로 끌어내려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동곳을 찾아서 빼앗아야만 상대를 물속으로 끌고 온다는 점에서 동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럭손으로 더듬어 동곳을 찾는다는 점에서 시력이 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 점이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큰 배라면 터럭손의 수색 범위가 미치지 않는 배 중앙에 자리 잡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엔 동곳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리거나 숨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터럭손 귀신의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갔다면 재빨리 뜨는 것이 좋겠죠. 신기원효. 신기원효는 들보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원귀의 일종입니다. 낮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밤에 사람이 집안에 있을 경우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등장할 때는 집 안에 있는 촛불과 등불 따위를 음풍으로 꺼뜨리고 원기 특유의 한기를 내뿜은 뒤 들보 위에서 널빤지가 뜯어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 팔뚝과 다리, 머리, 가슴, 배가 차례차례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각 신체 부위는 살아서 움직이며 서로를 향해 움직인 뒤 각 부위가 서로 맞닿으면 바느질하듯 제자리를 찾아가며 붙습니다. 보통 머리와 몸통 부위가 먼저 붙고 사지가 그 다음 연결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되면 온전한 여성의 모습을 한 시체 한 구가 완성되는데요. 시체와 같던 푸른 혈색이 어느 정도 돌아와 백옥같이 하얀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요란하고 괴상한 신고식을 한 시체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멀쩡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생전에 옷이 벗겨진 채로 죽었기 때문에 옷은 전혀 입지 않고 있으며 몸을 가릴 얇은 천만 두르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며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치지도 않지만 이 등장 방식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특이한 케이스죠. 신기원효의 기록을 하나 들자면 조광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조광원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었는데 어느 고을에 머무르려 하자 고을 사람들이 객사에서 귀신이 나와 머무르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조광원은 객사에서 머물렀고 그날 밤 신기원효가 등장했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여인이 방안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구슬피 울자 조광원은 그 즉시 소리를 내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원효가 놀라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조광원이 사람을 죽인 이유를 캐묻자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의 모습을 본 관리들이 말도 걸어보기 전에 급사했을 뿐이라 대답했으며, 자신은 이 고을의 기생이었는데 어느 날 아전이 겁탈하려고 하자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했고, 아전은 위협을 가하며 옷을 벗겨 입을 막은 뒤에 자신을 안고 후원으로 가서 큰 바위 밑에 밀어넣고 눌러 몸이 으깨지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조광원은 멀쩡히 살아나와 범인인 아전을 매로 때려 죽이고 바위 밑에서 기생의 시체를 엄습하여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신기원효의 사지가 절단되어 나타나는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복선으로서 온몸이 으깨져 고통스럽게 죽은 것을 암시하고
이는 아랑전과 비슷한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몰랐던 사실이 숨어있는 두 요괴, 바로 이무기와 구미호가 있습니다. 이무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용이 되기 위해 물속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만일 1000년이 지나도 용이 되지 못하면 절망해서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도 억울한데 1000년씩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이무기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무기가 1000년 수행 후에 밖으로 나와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용이다 하면 용이 되지만 뱀이다 하면 이무기로 다시 1000년을 수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우가 오래 살아서 요력을 가지게 되면 구미호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래 살아 요력을 깊게 쌓을수록 꼬리의 수가 늘어나며 9개가 최정점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의 구미호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애처로울 때도 있는데요. 일본 만화의 영향으로 구미호 꼬리가 9개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구미호는 꼬리 1개가 9가닥으로 나뉜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요괴들은 오싹한 요괴들도 있지만 권선징악을 가지고 탐관오리를 잡아먹거나 착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점에 있어 친근한 소재로 그려집니다.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한 선조들의 어진 마음 또한 담겨있는 이 요괴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여름밤에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에 좋은 소재거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도 당신 곁에 혹은 사람들의 주위에 수많은 요괴가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국의 요괴들 2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물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채팅을 물론 못 보시겠지만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번 이야기를 채팅을 얼리지 않고 봤는데, 그죠? 여러분들 왜 제가 무슨 얘기할 때 채팅을 얼리는지 다들 공감하셨죠? 아니요, 저는 정신없진 않아요. 정신없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야기에 집중을 못 하시니까 채팅하느라고 드립치느라 바빠서. 자, 이번 2부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신기 원효가 얇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거랑 또 뭐였어요? 이무기, 이무룩. 없어잖아, 몇 개 없잖아, 그죠? 자, 이번 이야기는 골출기, 돌출기가 아니라 골출기, 뼈가 튀어나왔다 해서 골출기라고 합니다. 또는 무덤기라고 하고요. 골출기 이야기, 그리고 털럭선 귀신, 신기 원효, 구미호와 이무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골출기 사진이 4달이나 사진이네요. 골출기에 대한 사진이 자료가 그렇게 없어요, 많이. 물론 다른 사진도 거의 자료가 없긴 하지만 특히나 골출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4다리 내나가 약간 그래도 좀비스러워서 그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무기 같은 경우는 진짜 불쌍해요.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용이 될랑말랑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용이다 이러면 용으로 그냥 와 이러고 날아가는데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러면 안돼. 이무룩하는. 아 불쌍해요 정말 그죠. 급당황. 피곤한 1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피곤한 1년님 고마워요. 팬가입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피곤한 1년님 844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퐁퐁님 아기 귓밥 하려고 들여다보다가 제대로 못 봤네요. 귀는 열어놓고 계시지. 한마디로 다시 뱀이 되는 이무기의 슬픈 전설. 그리고 골출기나 신기 원효 같은 경우도 겉모습은 굉장히 징그럽고 혐오스럽지만 그렇게 해를 끼치는 요괴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한이 있고, 예, 반비님 어서 오세요. 한이 있고 좀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골출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편히 쉬어야 될 무덤이 훼손이 되거나 해서 그래서 깨어난 시체가 되는 거고요. 무덤만 잘 복원해주면 별 탈이 없는데 괜히 무서워서 해치려고 하면 오히려 악귀로 변한다고 해요. 신기 원효 같은 경우도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풀어주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이제 막 도망가거나 오히려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많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사람을 해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은여우 공작소라는 블로그에도 이야기 정말 많던데요. 그래요? 무덤 고쳐주면 들어가는 골출기.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 꿈 안 좋다는 등 그런 이야기 보면 할아버지나 조상님 무덤이 훼손되거나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무덤 자리는 잘 써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나마 무덤을 많이 안 쓰고 이제 화장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골출기를 점점 보기 힘들게 됐네요. 안 그래도 보기 힘들겠지만 안 보는 게 더 좋겠죠. 안단테님 100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한단태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국 안단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단태님이 이제 조금 나으려고 하니까 아드님이 아프세요. 아프지 마시고 얼른 완쾌하길 바랄게요. 안단태님 그리고 안단태님의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제가 키를 풀어 넣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구미호가 좀 더 요력을 얻거나 혹은 실력을 얻으면 100코인과 1000호가 돼서 신으로 격이 올라가고 옥황상제를 보좌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맹미님 5개 선물 고마워요. 냉미님 고맙습니다. 5개 선물. 오늘은 말할 거야. 감사합니다. 음악이 뭔가 좀 굉장히 암울한데? 저희 강아지도 예전에 집에 있던 꽃씨를 다 먹고 부추도 다 뜯어 먹어버려서 혼내는데 배 보이면서 자더라고요. 귀엽다. 세라님. 와, 이번 퀄리티 지린다.
감사합니다. 프리지아스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프리지아스님 감사합니다. 2 더하기 2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병원이라서 밝기 제일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의지님도 얼른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으로 멋지게 깨끗하게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당해서 죽은 박채린이라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었대요. 온몸이 으스러져 죽었다는 신기원여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아기 이야기가 생각나서 끔찍하고 슬펐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꼭 천사로 환생을 할 거예요. 섬님 왜 불러요? 아니 아까 세무룩 하시길래 혼자.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무슨 죄야 진짜.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랬다고 거짓말했대요. 저도 힐러 하는데 저도 게임할 때 힐러 아니면 딜러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탱커는 잘 못하겠더라. 뭔가 탱커 다른 직업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탱커는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 파티를 그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탱커분들이 알려주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속 편해요. 탱커를 하면 게임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힐러 아님 딜러. 제일 재밌어요. 힐러는 그냥 편해서 재밌고 딜러는 그냥 재밌어서 재밌고. 힐러, 탱커, 딜러가 뭔지 모르는 1인. 탱커는 말 그대로 이제 몸빵을 하는 거죠. 우리 어그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게임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어그로 끈다. 그러니까 저 몬스터가 나를 쳐다보게 한다, 나만 때리게 한다 하는 게 어그로예요. 그게 탱커들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자신을 때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어그로 얘기를 하는 게 BJ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끌려고 어그로 이런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와, 처음 알았어요. 자, 근데 그 이제 게임 하다 보면 딜러나 힐러가 이제 딜을 넣거나 힐을 넣으면, 힐이라는 거는 이제 피를 채워주는 거, 피통이나 체력을 채워주고, 뭐 독이 걸린 거를 치료해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어그로가 또 그쪽으로 끌려요. 그럴 때 또 탱커가 뭔가 또 스킬을 시전해서 다시 어그로를 끌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늘따라 너무 덥네요. 예, 많이 덥죠. 예, 더우니까 다음 이야기 또 듣죠. 다음 이야기는 최연소 살인마 메리벨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몇 개 없고 방송도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자, 최연소 살인마 메리벨입니다. 자, 여러분 듣고 싶은 추천송 있나요? 없으면 아무거나 할게요. 추천이 짜다. 이거요? 공포스러운 음악 어때요? 공포스러운 음악? 공포스러운 음악? 아, 그거는 너무 과거에 너무 많이 틀어서 요즘 거 위주로 좀 틀고 싶어요. 샤나님 주무세요. 잘 자요. 추천송 듣고 잔다고요? 인주님 어서 오세요. 끊겨요? 왜 끊겨? 애미였자다. 요거 갈게요. 에미야, 추천이 짜다. 에미야, 추천이 짜다. 한번님 죄송해요. 제가 자면서 듣느라 추천을 깜빡했어요.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에미야, 얼른 눌러라. 점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최연소 살인마 메리벨. 1957년 5월 26일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 매친부였던 베티는 자신의 첫 아이인 메리 폴로라 벨이 태어난 순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 좀 치워줘. 메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며 메리가 어느 정도 자라자 소아성애가 있던 남자에겐 메리를 팔아 넘길 정도였습니다. 1968년 5월 12일 주간 타가시설 모래밭에서 3명의 소녀가 메리와 메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2살 연상의 노마 벨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고 메리는 그중 한 명의 목을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조르며 노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걸까? 5월 25일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의 스콧 우드에서 함께 놀던 3명의 소년이 빈집의 2층에서 유아의 시신을 발견하곤 근처에 있던 어른들에게 서둘러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시신은 근처에 사는 당시 4세였던 마틴 브라운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뺨과 턱에는 대량의 탈기 묻어 있었고 곁에 하늘색의 아스피린 병이 있는 점과 외상이 없던 점을 근거로 경찰은 마틴이 실수로 대량의 약을 복용해 사고사 당한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의 메리벨은 이날 마틴의 집에 찾아가 마틴이 피투성이로 죽어있어 라고 알리며 반광란 상태에 빠진 마틴의 모친을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된 유족들에게 마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양 얇은 웃음을 띠며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마틴이 없어서 외로워? 마틴을 위해 많이 울었어? 며칠 후 브라운가를 방문한 메리벨은 응대하러 나온 마틴의 모친에게 방긋 웃음 지으며 마틴을 만나게 해줘 라고 말했고 이에 마틴은 죽었단다 라고 대답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건 알고 있어. 나는 관에 들어있는 마틴이 보고 싶었던 거야. 1968년 5월 26일 메리의 11번째 생일. 메리는 노마 벨의 여동생을 목 조르던 중 노마의 부친에게 그 모습을 발각당했고 이에 몹시 화가 나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침입해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한 교사는 학교 안이 엉망인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비품이 부수어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대단한 피해는 없었고 다만 4개의 노트 용지에 쓰인 이상한 낙서들을 발견하곤 경찰서로 가져갔지만 이를 단지 질이 나쁜 장난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또 그날 메리벨은 자신의 공책에 다음과 같은 그림과 글을 작성했습니다. 토요일 집에 있던 나는 엄마가 노마와 언덕에 가서 놀라고 해서 노마와 함께 언덕에 갔다가 마가렛 거리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래된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다. 거기엔 가만히 누워 죽어있는 아이가 있었다.
메리는 마틴의 죽음에 대해 쓴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 속 죽어있는 마틴의 곁에 둥글 넓적한 모양의 약재를 뜻하는 타블렛이라고 적힌 약병을 그려 넣었습니다. 한편 그 주 금요일에 학교에 새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렸고 이를 알 리가 없던 메리벨과 그녀의 친구 노마벨이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나 둘은 자신들의 침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소년재판소 출두 날짜를 받고서야 부모에 의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이번엔 학교의 모래밭 근처에서 메리가 노마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메리는 노마를 핥히고 발로 눈을 걷어찼으며 마틴이 죽은 채 발견되었던 집 쪽을 가리키며 웃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난 살인자야. 7월 31일, 당시 3세였던 브라이언 호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브라이언의 누나에게 메리가 다가와 브라이언을 찾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메리와 함께 있던 노마, 이 둘은 브라이언을 찾는데 동참했으며 둘은 마치 브라이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양 브라이언의 누나를 이끌었고 곧이어 한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마 저 블록 뒤 근처에서 놀고 있을걸? 하지만 곧 노마가 이를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야, 브라이언은 절대 거기 가지 않았어. 사실 메리는 브라이언의 누나가 죽은 브라이언을 발견하길 원했고 훗날 노마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메리는 브라이언의 누나가 브라이언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길 원했어요. 한편 브라이언의 누나는 콘크리트 블록 그저를 찾지 않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브라이언을 찾아 나선 뉴캐슬 경찰에 의해 밤 11시 10분경 시신이 발견되고 맙니다. 발견 당시 브라이언은 풀과 잡초들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 부러진 가위가 발견되었고 브라이언의 허벅지에 찔린 자국과 생식기가 부분적으로 잘려져 떨어진 것이 발견됩니다. 또 브라이언의 머리카락 일부가 잘려져 있었으며 머리 부분엔 둔기와 같은 것으로 맞은 흔적도 발견되었고 배에 면도날로 M이라고 마치 서명된 듯한 상처가 발견되고 맙니다. 배 위에 난 M자는 일정하게 뚜렷하지가 않았는데 이는 처음 N자가 각인된 후 추가로 각인이 이루어져 M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메리가 범행 후에 면도칼로 N자를 새겨 넣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으며 새긴 N자를 재차 반대쪽 손을 사용해 M자로 만든 것이 밝혀집니다. 며칠 후 경찰은 브라이언의 사인인 질식사에서 발견된 약한 아픈 등의 흔적을 들어 어른이 아닌 아이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곤 메리와 노마를 사정 청취하였고 이 둘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으며 이후 수사가 메리에게 좁혀지자 메리는 사건 당일 근처의 8살 난 소년이 은색의 가위를 들고 브라이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메리가 보았다는 8살의 소년은 공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밝혀진 점과 메리가 경찰이 매스컴에 공개하지 않은 사건 당시에 쓰였던 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을 미루어 그녀가 범인이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노마 또한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였다고 진술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자정이 넘어 경찰에 연행된 메리는 매우 침착하고 변함없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브라이언의 장례식 때 브라이언의 관을 보며 웃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결국 메리가 브라이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밝혀졌고 이 브라이언의 경우 나무와 나무 모서리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힌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메리는 재판 전 구류 중에 여성 간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좋아.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으니까. 브라이언의 집엔 엄마가 없어서 브라이언이 없어도 아무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편 당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의사인 얼톤 박사는 메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이코패스인 아이는 몇몇 만난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교활하고 위험한 중증의 아이는 처음이다 라고 말했죠. 1968년 12월 5일 메리와 노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들은 4시간 동안의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마는 무죄. 다만 학교에 불법 침입했으므로 보호 관찰 처분. 메리는 마틴, 브라이언 양건에 대해 모두 유죄이며 정신과 치료 종결 후 석방. 하지만 그녀를 치료할 만한 마땅한 정신병원이 없었고 형무소 또한 11세의 소녀에겐 불가능했으므로 결국 그녀는 소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리가 태어난 후 결혼해서 실질적인 아버지였으나 상습 절도범에 모자 가정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을 숙부로 부르도록 강요했던 빌리벨이라는 사람이 종종 시설에 면회를 갔지만 얼마 안 있어 무장강도로 체포되어 1969년 형무소에 가게 되면서 발길이 끊기는가 싶었지만 메리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부터 메리를 희생자의 이미지로 만들어 타블로이드지에 자신의 딸이 쓴 편지를 팔아 돈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모친인 베티가 빈번하게 면회를 왔습니다. 한편 시설에 보내진 후 16세에 자살 소동을 일으켰던 메리는 설비가 갖추어진 형무소로 이송되었고 1977년에 경계가 느슨한 시설에 옮겨진 틈을 타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탈옥하기에 이릅니다. 탈옥 후 2명의 젊은 남자로부터 처녀를 잃게 된 메리는 3일 후에 체포되었으며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메리는 타블로이드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것과 일반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1980년 5월 22살이 된 메리는 12년간의 복역 끝에 가석방되어 일자리를 전전하며 대학에도 다녔지만 곧바로 그만두고 모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쯤 젊은 남성과 교제해 임신한 후 1984년 여자아이를 출산했으며 비록 가석방 기간인 1992년까지는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어도 육아가 허가되어 아이를 키우지만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작은 마을로 옮겼을 때 그녀의 정체가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떠나라는 시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딸이 사진에 찍히지 않기 위해 침대볼을 상비해야 했으며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익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후 2003년 5월 21일 법원에 자신의 딸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연장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메리벨은 1972년과 1988년 각각 더 케이스 오브 메리벨, 더 스토리 오브 메리벨이라는 사건의 자초지정과 자신의 삶 전반을 소개한 책을 출판하였고 이에 종신형 판결을 받았던 메리가 범행과 관련한 출판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적인 수단을 강구했지만 모두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책들에는 사건 당시에 대한 메리벨의 고백과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며 수녀를 꿈꾸다 부친의 사후 약물 중독에 빠지며 매춘부가 되었던 모친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모친의 마약을 모르고 복용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일과 집에 출입하는 젊은 남자들에 의해서 수상한 약을 먹게 되었던 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리 플로라 벨. 그녀는 2살 때부터 이미 정서가 불안정했고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4살 때부터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주변으로부터 늑대 소녀라는 평판을 받는가 하면 꾸중을 들어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의 목을 조르다가 혼이 나게 되었을 때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정색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APD라고 불리우며 특징으로는 극단적인 자기중심, 만성적인 거짓말, 후회나 죄악감이 없고 냉담하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뇌의 전두엽의 문제나 호르몬 이상, 유년기의 학대와 생활 환경의 열악이 꼽히며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이 언어 능력을 맡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통상 자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처리가 우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던 메리 플로라벨. 그녀의 아내 괴물은 과연 스스로 성장한 것일까요? 살인은 그만큼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걸요. 네, 최연소 살인마 메리벨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죠. 꾸꾸꼬꼬님 초콜릿 7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꾸꾸꼬꼬님 스티커 1개 선물 찰싹 감사합니다. 홍이님 어서오세요. 그걸 네가 하는 건 아니지. 그쵸? 진짜 끔찍한 아이죠. 더 끔찍한 게 자기 책을 가지고 자기의 범죄 이야기를 다룬 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살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그러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긴 했었는데 안 됐다고 해요. 법적인 뭐 근거가 없었나 보죠. 메리벨이 남긴 메모에서는 그 나이대에선 절대로 쓸 수 없는 비속어와 은어들을 써서 당시의 사람들을 놀래켰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런 죄를 짓고도 바깥 세상에서 뻔뻔하게 살아간 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벌을 안 받고 오히려 유명인사로 살아가는 일본의 사가와 이세이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맞아. 사가와 이세이랑도 비슷하죠. 그 놈도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먹기까지 해놓고도 유명인사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거 유튜브 내일이면 올려주시나요? 네네, 내일 13시에 올라가고요.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사가와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이렇게 볼륨이 크구나 오늘. 아유, 미나미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빵. 반갑습니다. 전두엽이 실종된 인간들. 진짜. 거기다가 이번 경우는 너무 어린아이라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경찰이니 뭐니 다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더 늦어졌다고 하네요. 사가와 이세는 자기가 남에게 먹히는 게 꿈이라고. 진짜 미친. 아유, 모래요정 쩡언님 감사합니다. 모래요정 짱아님 3+3은 귀요미. 고마워요. 프리지어스님 이전 슈발 감사합니다. 슈발. 나이 들어서 즐길 텐데. 사이코패스들의 생각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죠? 메리벨은 다른 작가가 책으로 쓴 거고 현재는 범죄에 의한 것으로 책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안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작가가 썼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돈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리벨이 취조를 받을 때도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임해서 경찰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의 느낌으로 봤을 땐 정말 끔찍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어린 정말 어린 시절의 메리벨을 생각하면 또 그 메리벨은 불쌍해요. 그죠? 보면 또 그렇잖아.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저것 좀 치워달라고 말 다 했지 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를 소개했던 것처럼 메리벨 역시도 어린 시절의 그런 가정 환경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선천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난해하네요. 이것 좀 치워줘 할 때 드라마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 잘 자랐다면 사이코 기질이 안 깨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사가와 이세이에 대해서 방송한 일본 프로를 보니까 사가와 이세이 방에는 일본의 유명한 예쁜 여 아이돌 사진이 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사진 속 그녀들의 노출된 부분을 보면서 몸에 이 부분이 맛있을 것 같다고 프로 제작진 앞에서 태연이 얘기를. 그걸 또 왜 가서 찍냐고. 그러니까 진짜 다시는 메리벨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찍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맞아요. 예, 미나미님 말씀처럼 같은 환경이라도 전부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저렇게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을 잘 좀 만들어주면. 모든 가정이 불우한 모든 아이가 범죄자가 되진 않지만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가정이 불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요. 그냥 이해하지 맙시다. 그게 편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다음 이야기는 가요계의 귀신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베베 뿅뿅님 팬닉 때문에 베베까지만 쓰고 계신데, 베베님께서 또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베베님께서 자료를 조사하시다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한 자, 이것도 이제 요청이 들어온 리뷰인데요. 가요계에 뭔가 뭐 녹음된 귀신의 목소리라든지 뮤직비디오에 찍힌 귀신들 이야기, 요게 요청이 들어와서 베비님이 조사하시다가 포기하고 저한테 토스를 하셨어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섬님이 제발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무섭다기보다 베베님이 저런 걸 못 본대요. 근데 나름 저도 조사하면서 좀 오싹하긴 했어요. 자, 메리벨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잠에 스르륵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요계의 귀신들. 자,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기로 했죠. 가요계의 귀신들 이야기 바로 또 들을게요. 전 안 자요. 이거 봐, 꼭 여러분 자요 하면은 채팅창 또 막 올라온다. 안 자요. 저 안 자요. 저 아직 있어요. 졸려요. 자, 바로 들을게요. 그럼 오늘 시작부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송을 뭘로 하지?
시그널, 아까 누가 시그널 해주세요 했는데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 PC는 하단에 있는 따봉 버튼, 즐겨찾기는 별표고요. 즐겨찾기를 2번 누르면 질차시 취소가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 다시 보기 또 듣는 분들 역시도 구독 버튼을 2번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돼요. 예, 주의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요계의 귀신들 들을게요. 이태한 형사님, 박현경이네.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부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럽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차시 늘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노이즈 마케팅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가요계의 귀신들. 여러분들은 현아의 무대에서 찍힌 귀신의 사진 한 번쯤 보셨나요? 무대 뒤쪽에서 노려보는 듯한 여자의 얼굴인데요. 진짜 귀신이다 또는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카라의 무대에서도 니콜의 뒤쪽에 백댄서와 손을 잡는 듯한 의문의 손이 찍혔는데요. 각도상 니콜의 손일 리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려진 것이라 보기에도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처럼 가요계에서는 끊임없이 귀신이 찍히거나 노래에 녹음되고 녹음실에서 목격이 되는 등 유독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귀신들은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노이즈 마케팅일 뿐일까요? 가요계에 등장한 귀신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요계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승환의 노래 애원의 뮤직비디오에 찍힌 귀신일 텐데요. 뮤직비디오의 장면 중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승강장을 출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기관사의 바로 옆에 정체불명의 소복을 입은 여자가 포착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송가에선 이승환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요. 이승환은 이를 부정하면서 귀신 논란과 조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귀신의 실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무렵 여의도 부근에서 자살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면이 찍힌 광나루역 부근에서 1962년 속칭 광나루 살인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학자 여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1997년 무렵 한참 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뮤직비디오 감독인 차은택 감독은 논노라는 잡지를 이용해 합성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승환과 차은택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조작했다고 말하라 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그리 밝혔던 것이고 자신은 절대로 조작하지 않았고 결백하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당시에 5호선이 개통되면서 첫 지하철을 운행하게 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승객 감소를 우려해서 조작이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영국에 있는 전문 감정단체에 필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단체에선 이런 반응을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한 화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여자를 붙여넣어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은 1997년 당시에는 헐리우드의 특급 스튜디오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덧붙여 혹시 기관사 옆에 여자를 세워놓고 찍은 다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도 안전법상 기관실에는 일반인 출입 금지이며 드라마나 영화 등을 촬영할 때는 지하철을 멈추고 찍는 것이 아닌 실제로 운행하는 지하철만을 빠른 시간 안에 찍는다고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관실에 일반인 여자가 들어가서 쇼를 할 이유도 그런 근거도 없는 것이죠. 귀신의 도움 덕분인가요? 이승환의 앨범은 약 50만 장을 판매하며 초대박이 났습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라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정체 모를 한 남성이 포착되었는데요. 촬영 당시엔 없었던 남자의 얼굴이 편집 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재촬영도 힘들고 스토리상 중요한 부분이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앨범은 15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를 하며 상위권 차트에 머무르게 됩니다. 뮤직비디오가 아닌 앨범 자체에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화의 포이즌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간주 부분에서 엄정화 진짜 싫어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엄정화 진짜 싫어. 이 목소리에 대한 갖가지 괴담들이 있는데요. 앨범의 발매 전까지 엔지니어들이 수차례 검사했으나 이 목소리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혹은 목소리를 발견했으나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목소리의 주인은 엄정화의 원한을 품고 죽은 여자 귀신 또는 여가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괴담이고요. 정말로 귀신의 목소리인지 누군가의 조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앨범 역시 약 46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음악방송 1위에 4회나 오르는 등의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윤정 씨 역시 MBC 강변가요제에 출연했던 99년 여름 내 안에 너라는 곡을 녹음할 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녹음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녹음 후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컬 부분을 따로 듣던 도중 누군가 장난치듯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실엔 장윤정 씨 외에 그 누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 피아노 소리를 함께 있던 엔지니어 기사분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녹음본에 피아노 소리가 사라져 있었고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버려서 억울했다는 일화입니다. 또한 1집 앨범의 어머나의 녹음 당시에도 귀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녹음 당시 스튜디오 불을 꺼놓고 했었는데 컴컴한 녹음실 안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복도에서 벽을 뚫고 장윤정의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느껴져 녹음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1집 어머나의 인기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겠죠? 여가수 렉시의 경우도 녹음을 하던 도중 헤드폰에서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누군가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이 여자의 목소리를 빼줄 것을 요구했지만 엔지니어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대꾸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한 것이죠. 그 당시 렉시의 목소리 외에는
코러스 등의 부가 사운드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룹 럼블피쉬의 최진희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다른 멤버들이 목격한 사례입니다. 최진희의 녹음 당시 다른 멤버들은 디렉팅 작업을 위해 밖에 있었고 최진희만이 녹음 부스에 있었는데요. 녹음 내내 부스 안에 있던 형광등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최진희는 멤버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밖에 있던 멤버들에겐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형광등이 꺼질 때마다 최진희의 위쪽에 귀신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면 최진희가 겁에 질려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봐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알리지 못했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가요계에 포착된 여러 귀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흥이 많은 귀신들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앨범 대박을 내기 위한 단순한 노이즈 마케팅의 수단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리죠. 가요계의 귀신들. 예, 또 간만에 지리는 또 영상 하나 나왔네요. 예, 이승환 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귀신 눈알 뭐죠? 베베님이 왜 무서워서 넘기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예, 녹음실에 귀신이 정말 많다고 해요.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단순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렇죠. 예, 엄정화 포이즌 그 부분이 중요한 간주인데 그 목소리가 효과음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엄정화 진짜 싫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코러스인 줄 알았거든요. 뭔가 간주에 뭔가 또 박자도 딱딱 맞잖아요. 엄정화 진짜 싫어 이렇게. 그 저는 코러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무섭다 무섭이야. 미카라능님, 예, 미카라능님께서 별풍선 1개 선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미카라나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1초라도 안 보이면 845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비속어. 무섭죠.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갔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 거 너무 무서워요. 예, 아이유 같은 경우도 너랑 나 녹음이 끝나고 매니저가 녹음실로 들어갔는데 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예,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 맞아. 그걸 빼먹었네. 예전에 가수 자두 음악에도 귀신 음성이 들어갔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오. 네, 진짜 이번 거 무섭습니다. 영화쌤님 어서오세요. 님들 등 뒤에. 정말 귀신의 출연도 있겠고 잘 알려지진 않아도 노이즈 마케팅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걸그룹들이 컴백하면 다들 찍는 리얼리티 프로에서 귀신 나오는 몰래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여기에는 뭐 노이즈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본 것 또는 겪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섭님, 우리는 정모 계획 없나요? 다른 방송들 보면 정모 간간히 하더라고요. 섭님 뵙고 싶어요. 언젠가 하겠죠.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예, 언젠가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예. 예, 무뚝뚝 신경님 어서 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예, 포이즌 들을 때마다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프랑스 같은 거 저도 뭔가 다른 나라의 언어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저 순간 무서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깜빡거려서 귀신 보일까봐. 예,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지껏 귀신하고 같이 작업한 거니까 소름 돋았겠죠. 얼마나 싫었으면 음성을 남겨요. 네, 효과음인 줄 알았던 엄정화 포이즌 간주가 귀신이란 것도 모르고 계속 들어왔네요. 레몽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래요 정정아님 7개 선물 고마워요. 뭐래요 정정아님 7개 고맙습니다. 한니발님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쫑칭님 어서오세요. 한국 노래에도 그런 귀신 이야기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많아요. 오히려 제가 소개 못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까 아이유 이야기도 그렇고 예 생입니다. 근데 이제 끝나갑니다. 임종 방송이라고요? 과거 자유로 귀신이 한창 떠들썩할 때 연예인들이 자유로 가서 찍는 프로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때 자유로 완전히 TV가 유행시킨 귀신이죠. 자유로 귀신은 진짜. 우리도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녹음 중 귀신이. 저도 노이즈 마케팅이라기보다 실제로 제 방송에서 예전에 전화데이트 할 때 이상한 소리 들린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귀신의 음성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애매한 뭔가 슥슥슥 하는 소리여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섬님 방송에 빠져버렸거든요. 꼭 팬미팅 해주세요. 예, 언젠가. 다음엔 영화 속 귀신도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왓썸님이 방송해주신 강령술 중에 구석놀이 본 이후에 방 구석 부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네요. 살짝 소름 돋는다. 제가 그 구석놀이 그거 소개해드릴 때 진짜 소름이 많이 돋았거든요. 저 웬만해서는 제가 뭔가 섬님은 이런 거 할 때 무섭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별로 그런 생각 없었는데 진짜 구석놀이 깜짝이야. 구석놀이 그거 할 때는 되게 저도 소름이 막 계속 돋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정말 무서웠어요. 그 연출이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거꾸로 듣는 거 백워드 마케팅 백워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요번에 소개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 따로 백워드 특집으로 따로 엮어서 해드리려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음악을 거꾸로 들으면 들리는 귀신의 음성, 뭐 악마의 메시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섬님 저 혼자인데 왜 2일까요? 그게 뭔가 튕기다가 들어오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순간 겹치는 일이 있어요. 전 아이디랑.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강령술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죠. 위자보드는 호기심 천국에서 포이즌 강예슬 녹화 중에 죽어서 폐지했잖아요. 그래요? 녹화 중에 죽은 일이 있었어요? 선님 이제 200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200명이 유지 중인데 추천수 152개 나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동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죽었다네요? 유튜브 가서 왓썸님 영상 강령술 편만 쭉 모아서 보면 정말 개무서워요.
우리 제국군님도 무서워하시는구나. 난 우리 대한제국군님은 그냥 즐기시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무서워도 하시는구나. 호기심 천국에서 강예슬이라는 사람?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처음 듣는데? 울탱크 살인 사건 보여주게. 실소 많은 유튜브 가서 보시게. 직접 겪은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몇 번 방송에서 이미 몇 번 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겨우실걸요. SBS에서 많이 죽었어요. 떡 먹다가도. 그거는 정말 안타깝죠. 떡 먹다 돌아가시는 그 성우분이시죠? 정말 좋아하는 성우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몇 가지 방송에 보고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손님 방송에다 하시면 괜찮을 듯? 예, 소개해주세요. 제보해 주십시오. 떡 먹다 돌아가신 건 케백수 아닌가요? 아니요, 그 장정진님? 네,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 있잖아요. 달려라 하니. 예, 그분. 한의 선생님 성우. 예, 그분인데 그분도 방송 중에 그 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신, 네, 홍두깨 선생님 맞아요. 인기가요에서 순이 목소리 하신, 예, 그분 맞아요. 예, 장정진 님이 맞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성우계, 예, 노래방, 예, 그분 맞아요. 예. 노래방에서도 나오는 그 성우분. 떡은 KBS였어요? 본방 자주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매일 와서 추천은 꼭 누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의지님. 얼른 몸 완쾌 되시고요. 예, 화이팅. 부디, 예,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후유증 같은 거 없길 바래요, 진짜. 어이없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에휴. 방송 중에 뭔가 안타깝게 사고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시죠. 그래서 항상 방송 촬영 중에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위험한 행동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자, 오늘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시작부터 정신이 없어서 그나마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그래도 녹화 시간 보니까 1시간 43분을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뭐 막 빨리 끝나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1시간 한 20분 정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예,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 부분 웃겼습니다. 우리 프리지아스님과, 예, 모래요정 쩡아님이 아주 큰 피해를 입으셨죠. 별풍선 쏘고도 제대로 리액션도 못 받고 방폭되는 바람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유튜브 올리시나요? 유튜브에는 내일 아마 13시경, 낮 1시경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방송 본방이 끝나면 또 녹방으로 오늘 이야기 다시 들려드릴 거니까요. 주무실 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오늘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방에 남아서 들으면서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방송을 괴담 방송을 하지 않고 게임 방송을 할 것 같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지. 맨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이랬는데, 확실하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아마 이틀 연속으로 게임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놀러 오시고요. 예. 모래요정 정원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모래요정 정원님 고마워요.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